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 말이에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미국이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고 항상 자존심이 강했던 그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협력을 요청했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그동안 어떤 나라였습니까?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나라.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던 나라. 심지어 중국,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들과도 경쟁해온 나라. 그런 미국이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마치 삼성이 갑자기 작은 벤처기업에게 당신들 기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답은 바로 이 수치에 있습니다. LNG 운반선 연간 건조 능력. 한국 70척, 중국 4척, 미국 0척. 네, 맞습니다. 미국은 아예 만들 수 없어요.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 중에서 친환경 선박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2%입니다. 나머지 98%는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의무화했고, 이유는 이미 2024년부터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살아남으려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현재 2%만 친환경선이니까 나머지 98%가 모두 교체 수요라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수요를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조차 탐내는 이 기술력과 우위가 과연 앞으로 30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추격은 어떻고 새로운 기술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찾았는지, 그리고 K조선의 진짜 미래가 어떨지 말이죠.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해군력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항공모함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민간 선박, 특히 LNG 운반선은 만들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 기술적 진입 장벽. LNG 운반선이 단순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하이테크 공장이라고 봐야 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단열 기술, 20년 이상 바닷속에서 부식되지 않는 소재 기술, 가스 누출 시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 시스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설계 기술.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한국은 이미 20년 넘게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선을 상용화한 게 1994년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 압도적인 생산 능력.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LNG선 수주량을 보면 한국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전체의 약 80%, 중국 약 15%, 기타 5%. 특히 한국은 연간 60-70척의 LNG 캐리어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연간 4척 수준이고, 그마저도 시장에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세 번째 이유, 검증된 신뢰성.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배 한 척이 2-3천억 원짜리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건조한 LNG선들은 이미 20년 넘게 전 세계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과 신뢰도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DNA죠. 한국인의 특별한 DNA는 빨리빨리와 완벽주의입니다. 조선업의 가장 큰 특징을 아시나요? 100% 주문 제작 방식입니다. 자동차처럼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선주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매번 다른 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30% 수준까지만 가능하죠. 결국 70%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용접 기술은 완전히 수작업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선박을 용접으로 이어붙이는 건데,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바다에서 배가 쪼개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인의 특성이 빛을 발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동시에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품질도 놓치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납기를 약속보다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업이 시간 가치를 파는 산업인데 이보다 강력한 경쟁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우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낙관적 전망 확률 60%.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근거들을 보시죠. 첫째, 수요 측면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을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국제회사기구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현재 친환경선 비율이 2%라는 건 98%가 교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일까요? 대략 30년간 연간 3-4천 척씩 교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고객사들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선박을 주문하는 회사들은 현금이 너무 많아요. 특히 컨테이너 해운사들을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반 만에 60년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천문학적이에요.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선박 주문을 쉽게 취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셋째, 공급 제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 싶어도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는 공급 과잉을 억제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마스가 효과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성사되면 서구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거예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고요.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한국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2 현실적 전망 확률 30%. 하지만 현실은 항상 변수가 있죠. 중국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어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거든요. LNG선도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기술적 변화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LNG가 친환경 연료의 대안이지만 만약 수소나 암모니아 추진 기술이 갑자기 발달한다면, 아니면 완전 전기 추진선이 상용화된다면 기존 LNG 기술의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현지 투자를 요구한다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초고부가가치 틈새 시장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지만 수익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요. 시나리오 3 비관적 전망 확률 10%.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봐야겠죠. 글로벌 경기 대침체가 온다면? 아니면 혁신적인 자동화 기술로 한국의 인력 우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하지만 이 확률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전환은 규제에 의한 강제적 수요라서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미국조차 인정한 한국 기술의 대체 불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낙관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한국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제 1 마스가 프로젝트 전략적 활용. 마스가가 기회가 될지 위험이 될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회 요소. 서구 시장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중국 견제 시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십. 첨단 기술 공유를 통한 기술력 향상. 위험 요소. 과도한 현지 투자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국 정치 변화에 따른 정책 변경 위험. 기술 종속이나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 HD 현대그룹의 접근 방식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대규모 투자보다는 인력 양성 협정이나 기술 파트너십 위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는 잡는 전략이죠. 과제 2 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예요. 현재 한국 조선업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10년 후면 55세가 돼요. 이대로 가면 숙련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해결 방안들을 보면, 첫째, 표준화된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지금은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매뉴얼화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한 처우 개선이 중요해요. 조선업이 3D 업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제한적이지만 효과적인 자동화 도입도 필요해요. 100% 자동화는 불가능하지만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들은 로봇이나 AI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과제 3 지속적인 기술 혁신. 현재의 LNG 기술 우위에만 안주하면 안 돼요. 친환경 선박의 미래는 여러 방향으로 갈릴 수 있어요. 수소 연료선, 암모니아 추진선, 완전 전기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모든 옵션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다행히 현재 한국조선 3사는 각각 다른 분야에 집중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수소암모니아 추진선 연구, 삼성중공업 해상풍력 FLNG 기술, 한화오션 LNG와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과제 4 글로벌 공급망 관리. 마지막으로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요.
조선업은 2,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종합산업이거든요. 특히 엔진, 프로펠러, 전자장비 등은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친환경 연료에 대응하는 엔진 기술이나 디지털 항해 시스템 등은 한국이 직접 개발하거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향후 30년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K조선의 미래 전망. 향후 10년 마스가 효과와 친환경 전환 수요로 거의 확실한 황금기. 향후 20년 서구 시장 파트너십과 기술 우위로 글로벌 리더십 확고화. 향후 30년 변수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지위 유지 가능성 높음.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년 축적된 기술력, 검증된 생산 능력,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노하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의 추격은 계속될 거고 기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미국의 러브콜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30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인력 양성, 기술 혁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K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 같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산업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